이 영상은 회고, 비트코인 회고에 대한 영상입니다. 2021년,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10일 2시 30분 오전이고요. 이거 데이터는 2021년 8월 8일 20일부터 21년 8월 9일 24시까지입니다. 대략 이 정도 시간입니다. 여기부터 이 시간부터 해서 현재 여기까지인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대략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5%가 빠졌고요.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8%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현재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뭐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롱을 잡았다면은 손해는 안 받겠지만, 이게 만약에 내려갔다면은 이 여기 놓친 거는 굉장히 큰 손실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8월 15, 현재 이렇게 내려온 거 말고도 여기 한 번에 내려온 게 또 있는데요. 이때 요 정도쯤에서 인프라 법안에서 세금이 책정이 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안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에서 표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락을 쭉 했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도 그 악재가 적용이 됐었던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뭐 그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청문회였죠. 청문회와 그리고 이더리움 포크가 이 정도였는데요. 이거 두 개 때문에 이거 하락을 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인프라 법안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제가 정리될 거는 비트슈아님께서 이제 인프라 법안에 대한,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부분의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김단태 채널에서 이제 코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지피지 님 채널에서 인프라 법안 실시간 통번역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인 탐정 그 채널에서 이제 비트 반영에 대해서 예측을 한 약 15시간 분량의, 이거는 이제 인프라 법원 같은 경우 통번역이 12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좀 커 보이는데요. 이걸 제외한다면은 대략 한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정보를 축약해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숏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숏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상승을 이 기점 기준에서 숏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숏으로 많이 봤을 것 같고요. 현재 데일리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하던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방향을 정해주는 거는 악재가 그 역할을 크게 차지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최대 5분이 넘지 않도록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우선은 네, 현재 뭐 악재 같은 경우는 큰 틀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자세한
그런 악재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들을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 제 영상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은 비트슈아님께서는 인프라 법안 통과가 연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은 희망적인 얘기를 좀 주력했지만, 그러니까 그 포트먼이라는 이제 위장을 말하는 겁니다. 12시간 넘는 발표 동안 계속 하락을 해왔고요. 15분 보러 가볼게요. 예,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왔고, 끝난 후에도 한참을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봤을 때는 인프라 법안이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이 좀 처음이라서 이거를 좀 끊어서 딱딱딱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걸 중단하면서 뭔가 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인프라 법안 비트 슈아님께서 되게 이제 기사들을 시간별로 해서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네, 비트 슈아님의 결론은 베스트는 론 와이든 패튼 토미가 제안한 거래소만 세금을 걷어라라는 거가 가장 좋은 의견이고요. 나쁜 건 로브 포트만이 제안한 제안이 된다고 하면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거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포트만이 얘기한 거는 제안한 게 된다고 하면은 나쁜 거다. 그리고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이 이제 하락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악재가 오는 시기는 8월 11일. 근데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비트 슈아님께서는 이제 내일 모레로 해서 8월 11일 01시, 미국 시간은 11시 오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단태 채널에서는 9월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일 8월 11일이 맞다고 하면은 내일 시간까지는 좀 약간은 조정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충분히 조정이 2~3% 정도 됐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표결이 이제 포트만이 든다고 하면은 이제 하락을 할 것이고, 근데 하락을 해도 다시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걷는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당장 걷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내년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2023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 불장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김단태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단태님이 스타일은 좀 정리를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좀 보기가 좋은데요. 이제 결국에 이제 좀, 네, 일단 28조 이제 현재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냥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궁금하면은 김단태 님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김단태님의 위견은 뭐 김단태님의 위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위견이라고 볼 수 있나요? 위견은 현재 개발자에게도, 그리고 프로토콜 개발자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라는 게 포트만의 그런 제안인데요. 그리고 이거를 100억 건이 지지한다는 게 가장 큰 건데요.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뭐 세금을 지금 안 내는 상황이니까 급여 대신에 이더리움을 받는다고 치면요, 세금을 안 내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49%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월급이 두 배가 되는, 만약에 이제 동일한 수준에 받는다 하면은, 근데 만약에 또 이더리움 상승하는 것도 있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한 개발자라고 실력 있는 개발자라면은 다들 크립토 시장에서 와서 개발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똑똑한 인재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AI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가치를 100배, 1000배를 올릴 수 있는 곳에서 하겠죠. 아니면 스타트업을 자기가 한다거나요. 이더리움의 뭔가 커미터로 활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커미터라는 건 개발자로서 활동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 이더리움 개발자 같은 경우는 좀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누가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자발적으로 누구나 실력이 있다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일반적으로 개발자를 고용하는 형태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김단태님의 결론은 이제 9월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9월 중순까지 하원 휴원이고 그때까지 크립토 역량의 전반적인 기록이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9월은 100% 예, 99%로 하겠습니다. 99% 숏장이라 생각할 거고요. 뭐 워낙 악재가 많죠. 한국 거래소 마진 거래 마이너스 마진 거래소 중단이 된다거나 한국에서도 네, 준비가 안 돼 거래소가 대거 퇴출할 거고요. 뭐 비트 소닉 같은 게 이미 닫았고 작은 잡거래소들은 다 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9월은 이제 매수 심리를 약화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저는 9월 달에 가능하면은 롱은 무조건 안 잡을 것 같고 가능하면 숏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숏을 잘 안 주겠죠. 근데 기회를.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지피지님의 통번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거는 지식은 공부하고 뭔가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 시장이라는 거는 현재 이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없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리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통번역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높이고 시야를 높여주는 것들이 많고요. 어, 이제 이지피지님의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지피지님의 지금 12시간 차이죠. 뭐 이런 내용을 다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지피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통번역이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좀 제가 놀랬던 거는 인프라 법안이 뭐 세금 걷는다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중국을 상대로 대상으로 한다. 중국과 경쟁 중이고 중국과 경제 전쟁 중이다.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많이 견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이런 내용들이 좀 지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말 긴 시간인데 네, 좀 그래도 좀 한 번쯤 뭐 학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본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리고 또 어설프게 아는 게 더 문제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는 네, 뭐 참고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 내서 뭐 띄엄띄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띄엄띄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핵심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든 숏을 버튼을 누르든 좀 어떤 확신에 의해서 뇌동매가 아닌 상태로 확신이 위해서 이제 버티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매 시간 매 분이 굉장히 고통스럽 겁니다. 숏을 잡았는데 올라간다고 하면요.
반대로 롱을 잡았는데 계속 내려간다면은 고통스럽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젠가 다시 오를 거니까 어, 큰 틀에서 터지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은 좀 올바른 그리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런 무한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